안녕하세요. 반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반도체가 영업이익 1조 1천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관세 장벽이라는 어마무시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반도체 경쟁력이 대만과의 어떤 1년여 정도의 격차라는 그런 어떤 한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영업이익 1조 원 이상을 달성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HBM 판매는 조금씩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그리고 또 시간적인 어떤 소요도 필요한 그런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삼성전자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갤럭시 S25가 휴대폰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해서 판매 증가에 힘입어 매출 51조 7천억, 영업이익 4조 7천억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이 고도의 이 기술력을 요하는 HBM 쪽은 약간은 좀 이 기술력 저하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휴대폰 시장 당초 좀 저조하리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S25가 상당 부분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 부족한 부분을 좀 메워주는, 이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판매 감소가 가장 큰 빨간불이 될 수가 있는데, 매출이 전분기보다 17% 줄어든 25조 1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정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반도체 시장을 개척해 나갈지 관망해 봐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이 6조를 넘어섰다라는 건 1분기 그래도 파란불이 좀 켜졌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코스피 시장을 살짝 뜯어보니까 삼성전자 지금 오늘 주가가 이런 영업이익에 비해서 좀 올라줘야 되는데 이거 섭섭하게 마이너스 0.36%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5만 5천 원 선에 지금 걸려 있는데요. 한창 잘 나갈 때는 8만 원, 9만 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고점을 과연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가 2025년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지금 외국인 기관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얘기. 코스피 시장, 국내 자본 시장에 이렇게 이 외화 자본의 흐름이 거의 한국이 그냥 랜딩 기어 살짝 내렸다가 다시 이륙해버리는 그 정도의 우회적인 바이패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금융 허브의 역할이라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해외 자본 자체가 오래 머물러 있어야만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좀 약진할 수 있는 어떤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안 돼 버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투매에 가까운 한국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지난주는 거의 코스피가 폭락하면서 하루 만에 2조 이상 빠져나가는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루에 2천억, 4천억, 5천억 정도 빠져나가는 건 그냥 여사 그냥 노멀한 일로 치부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냄비 안에 든 개구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자기 팔다리가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다면 결국에 가서는 그냥 삶아 먹게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자본시장에 굉장히 어떤 위험 신호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빨간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건 대기업 자체가 지금 TV 가전 부분에 있어서 관세 때문에 생산지 이전도 지금 고려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아무리 상호관세에서 유예 분위기가 일어난다고 해도 지금 미국이 철저하게 지금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품목별 관세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냥 각계격파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 나갈 뭔가 틈새가 없는 거라 너무 빡빡하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호관세라는 어떤 우회적인 유연한 좀 탄력성 있는 그런 어떤 어제로 트럼프가 말을 했지만, 실제적인 어떤 영업 현장에서는 정말 살벌할 만큼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대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트럼프가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일단 관세 부분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지만, 이게 오래 걸리면,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걸리면 나는 기다릴 수 없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정해버릴 거야 라는 그런 폭탄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 빨리빨리 협상이 진행되고 뭔가 생산지도 이전하고
뭔가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 차원의 어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관세 부과가 과연 지금 한국의 자산시장, 자본시장에 어떤 위협을 줄 것인가? 대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로 전환이 되고 있죠. 지금 한미 협상 잘 돼도 미국 관세 전쟁 시 한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0.5% 찍을 가능성 높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GDP가 벌써 마이너스 0.2% 1분기에 마이너스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성장률이 0%대에서 다시 지하실 문을 따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리고 국내 예금까지 감소하게 되죠. 예금 현장이 지금 대출, 예금 금리 넉 달째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출 금리는 체감적으로 느껴지기는 전혀 하락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대신 예금 금리는 어마무시 그냥 삽으로 그냥 파대고 있잖아. 그만큼 지금 배수로를 지금 파고 있는데 어디까지 팔 것인가? 예금 금리가 지금 1% 거의 0%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이제 예금을 은행에 파킹할 이유가 도저히 없는 거죠. 아무리 내 돈을 은행에 맡겨둬도 개미 눈곱만큼 이자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대금리차가 7개월 연속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무역 수지 적자 전환, 국내 예금 감소, 그리고 정부는 대출 규제 아주 빡빡하게 진행할 겁니다. 수도권 DSR 추가 규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불과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 내일이면 5월 1일인데 5월, 6월 지나면 DSR 3단계가 시작이 돼서 전체적으로 모든 대출 부분에 있어서 1.5% 가산금리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내가 내 스스로 대출해서 뭔가 원금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죠. 왜? 하방 압력으로 계속적인 가산금리의 어떤 이 무게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무역 수지 적자됐죠. 국내 예금 감소하죠. 정부는 대출 규제 빡빡하게 나오죠. 결국 이런 영향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펌프질하고 있잖아. 계속 서울 아파트, 신축 아파트 오르게 돼 있다, 우상향으로 가게 돼 있다, 최고가 터졌네, 신고가 터졌네,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을 좀 오판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금 매물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86,000건으로 지금 찍고 나왔습니다. 이게 10만 건, 그러니까 이 아파트 매매 심리 지수에 있어서 가장 그 기저를 흔들 수 있는 건수가 10만 건입니다. 10만 건. 10만 건까지 매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게 되면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만큼 지금 회전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부동산 시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는데 집주인들이 그 물건 오매불망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가격을 그때부터 던지기 시작하는데 급격한 가격 변동의 시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벌써부터 시작됐어. 아니 언제까지 집값이 내리는 걸 기다려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화에 그냥 우라통에 뭔가 불만에 섞인 말로 항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형입니다. 서울 아파트 보십시오. 일주일 상간의 거래 6억 이상 떨어진 것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3억 이상 그 파일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도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반토막 나가고 있잖아. 그죠? 그만큼 지금 송도 아파트 굉장한 어떤 위기 상황에 와 있고요. 대부분 5, 6억대입니다. 신축 아파트들도. 경기권 아파트 일주일 상간의 거래 굉장히 커다란 파이로 떨어지고 있죠. 거의 4억 이상 떨어지는데 서울하고 비슷한 어떤 파이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게감부터 틀리잖아. 집값이. 경기도는 일단 아무리 집값 먹고 들어가도 10억 정도 되는데 서울은 20억, 30억 하니까 반토막이 된다는 건 그만큼 경기권 하방 압력이 체감적으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금 자체가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 제대로 돌지 못한다. 그리고 전세금까지도 전세 사기에 의해서 이제 전세가 월세로 이제 수요가 대폭적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의 자금 렉 현상은 자본시장 전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요. 퇴직금, 전세금 다 털렸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런 어떤 불안정한 어떤 경제적 자본시장의 어떤 분위기 딱 등에 없고 불순한 세력들이 불법 다단계 통해 가지고 피 같은 돈들 쪽쪽 빨아들이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다단계뿐만 아니라 이게 해킹에 의해서 순식간에 눈앞에서 5천만 원 자기 자금 그 피같이 모은 돈 전세 자금이 될 수도 있죠. 월세 자금이 될 수도 있고 이거 SK 유심 유출 피해 때문에
완전히 자금 자체가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올 수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2,30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KT 유심 해킹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5천억 과징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25종의 정보 유출을 확인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백도어 통해서 탁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뭐 도둑놈처럼 그냥 발자국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뭐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마무시한 어떤 이 은닉 상황에서 정보를 다 빼나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 뭐 빛의 속도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SKT도 뭐 제대로 지금 대응하지 못하고 상당히 당황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요. 이번에는 사용자의 유심 정보가 탑재된 메인 서버, 그러니까 서버가 공격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안에 있는 유심 자체 해킹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상에 있는 뭐 그런 어떤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실제 하는 어떤 서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심과 관련한 4종의 정보를 포함해서 25가지 정보가 유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이제 KT, LG U+, 다른 기업으로도 이 해킹이 확실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2023년에 LG U+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와는 뭐 완전히 차원이 틀린 정도. 그때는 이 인원수가 뭐 몇백만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2,300만 명이 2,300. 그냥 국민의 거의 절반 이상의 정보가 털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징금 SKT가 때려맞게 되면 관련 매출의 3%가 아니라 전체 매출의 3%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공포가 SK 어떤 기업에 계속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게 SK 문제가 KT 문제가 될 수 있고 KT 문제가 LG U+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SKT 통신 안 쓰기 때문에 뭐 상관없겠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해킹이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그 정보의 어떤 스트림을 가지고 타고 들어가서 충분히 그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내 모든 걸 내 자산과 자본을 다 빼나갈 수 있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전담 수사팀 22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가 지금 신설이 됐고요. SKT 대표도 뭐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이라고 지금 스스로 고백을 할 만큼 피해 발생 시 뭐 100% 보상해주겠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일단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 그러니까 유심을 무료로 교체하는 서비스 일정이 4월 28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으면 지금 뭐 장사진을 이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심 보호 서비스. T월드 같은 데 딱 들어가서 바로 눈에 띕니다. 가입 딱 누르기만 하면 뭐 한 10초 만에 딱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부터 가드를 딱 쳐놓고 그 다음 패스로 들어가셔서 명의 도용 방지 뭐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것도 무료이기 때문에 전체 메뉴 누르고 명의 도용 방지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또 보호 가드를 또 이중으로 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정보 보호 알림이 신청을 해서 가입을 이것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3종 세트로 딱 해버리면 어느 정도 이 가드라인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뭐 개인정보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SKT 대표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안 해도 뭐 피해 책임을 질 것이라는 그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뭐 5천만 원이 순식간에 털렸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뭐 20분 만에 털렸다라는 그런 말이 또 떠돌고 있죠. 아무튼 뭐 이런 이 해킹 문제 때문에 자금 자체가 뭐 전세자금까지 뭐 눈앞에서 휙 사라지는 그런 뭐 황당한 일이 발생해버리면 이거 보상도 못 받고 뭐 엄청난 지금 공황 상태에 처해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해외여행객 같은 경우는 뭐 5월 맞아서 이제 뭐 일주일 동안 거의 휴일을 보내게 되는데 여행객들은 유심 교체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이처럼 이게 털리는 게 지금 유심뿐만 아니죠.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금리입니다, 금리. 부동산에서 유심은 바로 주담대 금리야, 주담대 금리. 고금리는 해킹보다 어떻다? 무섭다. 당장 내일부터 5% 금리가 오르는 것이 이거 말이 되나? 두 눈을 막 씻고 봐도 진짜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합형 주담대 대출금리 받았던 5년 전에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5년 전 금리 거의 뭐 저공비행 상태였죠. 2.4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금리가 5%대까지 올라서 지금 완전히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금리 때문에 얻어 터지게 생겼어요. 2%대 금리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받았던 차주들이 5년 만에 금리 재산정 시점 맞았습니다. 이제 당장 뭐 내일부터 적용되는 은행도 있다고 하는데 대출 금리가 4%, 5%로 급등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2배로 오른 금리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을까? 경매 시장은 뭐 아마 거의 폭탄 맞은 것처럼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고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출 좀 싸게 갈아타기 해야 되겠다 해도 그 당시 5년 전에는 DTI만 적용이 됐는데 이제 DSR 규제에 딱 묶여 있어가지고 대출 갈아타기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 5년 전에 갭 투자하고 뭐 공격적으로 집을 샀던 사람들 그 집 죄다 경매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투매 갖고 온 매물 던지기로 서울, 경기, 인천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매물 시장에 본물처럼 터질 가능성. 뭐 10만 건이 뭡니까? 뭐 20만 건, 30만 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매물이 터져 나오면 가격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요즘 뭐 무순위 줍줍이나 뭐 공공분양,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서울에서 롯데캐슬 여기 45채가 무순위 줍줍으로 지난번에 나왔었죠. 창경궁 롯데캐슬입니다. 무순위 청약 경쟁률 치고는 꽤 높았어요. 135대 1. 45가구 모집에 6,098명이 청약을 했었는데 여기 뭐 입지가 나름 괜찮습니다. 한성대 있고요. 그리고 창신역, 봉은역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트리플인데 조금 소요 시간,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도보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체감도는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아무튼 뭐 초역세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세권. 궁자가 딱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눈이 확 뒤집어지잖아. 그리고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냥 그래서 한 6천 명이 그냥 지원을 했는데 야, 요번에도 나오게 되면 뭐 59에 10억, 84에 13억 분양가가 너무 고점에 물린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보다 2배 정도는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공격적으로 지금 진입을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또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지금 혼합형 대출금리 보세요. 2%, 5% 당장 내일 5% 올라. 이래버리면 답이 없는 거지.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금리 어떻게 감당을 해.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 찌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재차 무순위 줍줍으로 나온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아무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순위도 나름 가성비 있는 곳으로 선택지를 정하셔야 좀 피해를 덜 봅니다. 최근 나오는 무순위는 뭐 분양가 그대로 밟고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빳빳한 그런 어떤 고개가 밑으로 쑥그러들지를 않죠. 거의 그냥 기부수한 것처럼 나오는 그런 어떤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요. 입지가 이렇게 나름 괜찮은 곳은 그냥 지르는 분위기인데 그러나 늘 고점에 물리게 되면 집값은 정말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골치 아파지는 그런 주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회로 틈새를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금리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뭐 해킹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난리인데 그만큼 지금 내 자금, 퇴직금, 뭐 전세 자금 막 한꺼번에 쫙 빠질 수 있는 털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도 찾아올 수 있어요. 나름 세 가지 방법을 통한 가드라인 잘 치시고요. 이제 금리가 지금 뭐 거의 해킹하는 것처럼 뭐 어마무시하게 내일부터 5% 오른 그런 은행도 있다고 하는데 좀 잘 준비하셔서 대출 부분은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잘 파고 우회로를 뚫어야 상당 부분 고점에 물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